목포에서 30대 남성이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을 찌르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도박비 때문이라고 진술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주인은 끝내 숨졌습니다. 분양률 저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강진산업단지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기업 3곳이 들어오기로 하면서 분양률도 80%에 가까워졌습니다. 산림청이 주관하는 나무 심기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남북 산림 협력에도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해남읍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해남읍지가 편찬됐습니다. 2년 동안 150여 명이 작업한 읍지는 읍민 화합의 구심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30대 남성이 목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4시간 반 만에 붙잡혔습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퇴근 무렵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한 금은방입니다. 바닥 곳곳에 혈흔이 선명합니다. 33살 A씨가 금은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흔적입니다. 금은방에 괴한이 든 건 21일 오후 5시 40분쯤. 금은방 인근에 있는 가게 직원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하니까 가까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러더라고요. 피가 같은 게 있길래 그때서 이제 저도 바로 이제 나와가지고 112 신고하고 그만하다. A씨는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여주인의 흉부와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과정에서 인근 가게 직원이 안으로 들어오자 곧바로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의 검문을 피해 주거지인 나주로 달아난 A씨는 어머니의 설득에 못 이겨 스스로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밤 10시 15분쯤 A씨를 긴급 체포해 목포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주인과 개인적인 원한이 없었고 5천만 원어치의 도박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본인 얘기했던 수밖에 없는데 상황을 모르니까 집에 나가서 쫓아내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교육을 퇴근 시간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괴한이 침입해 흉기에 찔린 여주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지역에 산재한 불법 폐기물이 3만 톤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에 추진한 전국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남 지역 18곳에서 확인된 불법 폐기물은 총 3만 2,400톤입니다. 이는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불법 투기가 29,900톤으로 전체 92.2%에 달했습니다. 특히 18곳 가운데 15곳에서 불법 투기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치 폐기물도 1,900톤입니다. 불법 폐기물은 대부분 인적이 드문 임야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치운다는 방침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의 퇴출과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2일 광양시 의회는 5.18 망언 자유한국당 규탄 결의문을 국회와 여야 정당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사의 길이 남을 5.18을 모독하는 것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승호 여수시 의원이 집행부가 시민을 상대로 실시한 정책 설문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김승호 의원은 190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여론 수렴 시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전문가와 주민 대표인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남산공원 조성 방안 정책을 두고 원거리 지역 주민의 의견이 대부분이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사람이 산업단지 마을 방송이 듣는 신선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강진 산업단지 분양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3곳의 기업을 유치하는 등 활력을 찾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분양률도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양률 저조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강진 산업단지가 최근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3곳이 산단에 들어오기로 한 것. 3개 기업과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투자 협약식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로 해서 연말까지 강진 산단이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강진군의 분양률은 10%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기업 4곳과 호텔 1곳을 시작으로 기업들이 강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60%대에 달하는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총 29개 기업이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3곳이 투자와 함께 들어오기로 하면서 분양률도 껑충 뛰어올라 80% 가까이 근접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총 100억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올해만도 3개 기업이 입주하기로 하면서 분양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16%에서 지금 현재 76%까지 급상승을 했습니다. 산단에 32개 기업이 현재 유치되어 733명의 고용 효과를 거두어서 앞으로는 크게 산단으로 인해서 강진군 발전이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투자 유치에는 군민포상제도 한몫했습니다. 군은 투자 유치를 알선한 군민을 대상으로 기여도와 투자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인사우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군은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와 강진 광주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접근성 등이 개선돼 기업 투자 여건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올해 연말까지 분양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등 분양률과 일자리 창출 2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요즘 늦겨울 추위에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비교적 따뜻한 기온을 보이는 고흥에서는 일찌감치 봄을 맞기 위한 올해 첫 나무 심기가 시작됐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땅을 파내 만든 구덩이에 조심스럽게 나무 묘목을 심고 아직은 삭막한 산등성이가 푸른 싱그러움으로 가득 차기 바라며 정성스레 흙으로 덮어봅니다.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면서 산림청이 주관하는 새산새숲 첫 나무 심기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서남해안 고유수종인 황칠나무 2,000그루를 심고 후박나무를 이용한 미세먼지 제로 화분을 만들며 숲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습니다. 직접 나무와 화분을 심어봐서 더 좋았고 앞으로도 나무와 화분을 더 많이 사랑할 거예요. 처음 심는 건데 재미있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저감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심으니까 뭔가 뿌듯했습니다. 산림청은 고흥을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전국에 5천만여 그루를 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빙기를 맡고 있는 남북관계와 맞물려 이번 나무 심기 행사를 남북 산림협력의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점점 개선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사업으로 산림협력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 이후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남북 간의 산림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우리 남쪽에서부터 쭉 나무를 심고 올라가서 북에까지도. 고흥군도 이번 식목 행사를 통해 온대 상록수 숲을 조성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압으로 다가오는 봄 기운과 함께 열린 2019 새산새숲 나무 심기 행사. 남녘 산야에 올해 처음 심은 나무는 미래 100년의 산림 자원을 그리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해남읍의 역사와 문화 등 모든 것을 담아낸 해남읍지가 편찬됐습니다. 무려 150여 명이 2년여의 작업을 거친 끝에 발간된 건데요. 읍민화합을 이루는 구심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00년대 해남읍의 풍경입니다. 초가집으로 가득하고 해남군청과 경찰서 등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진을 통해 그때 그 시절과 현재를 비교하며 지역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19세기 고지도를 통해서는 해남읍의 오랜 역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해남읍지는 1955년 해남읍이 면에서 승격된 뒤 64년 만에 만들어진 최초의 읍지입니다. 상권과 하권 모두 940쪽으로 구성된 읍지는 해남읍의 근현대사와 인물, 문화와 행정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전해 내려온 고사와 민속설화, 1400년대부터 이어진 연표를 수록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읍지를 만들 때 애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해남읍의 옛날 정서나 모두 아는 분들은 다 돌아가셔버리고 웃고 그 자료를 얻기가 힘들었는데 이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훌륭한 읍지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해남읍지는 지난 2017년 편찬위원회가 발족한 뒤 2년여 만에 발간했습니다. 편찬위원뿐 아니라 마을사 조사위원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여해 사라져가는 과거와 오늘의 모습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한 결과 미래 세대가 보존할 수 있는 읍지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옛날을 알고 또 우리 현재 우리 은민의 단합과 또 애환이 섞인 여러 가지를 참고해가지고 더 훌륭한 우리 해남읍이 되도록 역사와 숨결이 살아있는 정보의 집대성인 해남읍지. 자라나는 후세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게 하고 애양심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유슬지입니다. 전라남도가 남북교류 협력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남평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22일 도청에서 전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과 평화재단 설립 등 남북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는 남북교류 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앞으로 전개할 사업 방향에 대해 협의해왔습니다. 특히 남북교류 관련 전담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평화재단 설립을 가시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도는 평화재단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전남이 함께하도록 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남북교류 사업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여수해경이 낚싯배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입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는 24일까지 사흘 동안 낚싯배 주조업지와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5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대 위반 행위는 낚싯배 정원 초과와 음주 운항, 영업구역 위반,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입니다. 순천 신대지구 삼산중학교 이설 사업이 이달부터 첫 삽을 뜹니다. 순천시는 신대 지역 삼산중학교 이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흥건설을 직접 찾아가 선월지구 하수처리 시설과 연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2월 안에 착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삼산중학교는 내년 3월 개교하고 정식 교과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1만 톤급 크루저 여객선에서 급성 폐렴 증상을 보인 20대 여성을 해경이 긴급 이송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밤 11시 28분쯤 여수 하백도 남동쪽 42km 해상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비 중인 516호 함을 즉시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공나로도 축정항에 대기하던 119 구급차의 환자를 인계하고 공소재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인 여성 A모 씨는 현재 정밀 검사와 함께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도군이 구제역을 막기 위해 거점 소독 방역시설과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전국에서 3차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초동 방역 조치를 심각 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고 차단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군은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소와 돼지 등 가축 16,000여 마리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진행했습니다. 예방접종이 누락된 가축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통해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보건소가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목포 보건소는 구급차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철도나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의 작동 여부와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등 응급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정상 심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응급 의료 장비입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전문 의용소방대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장흥군과 강진소방서는 장흥 토요시장 전문 의용소방대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의용소방대는 토요시장 상인과 인근 지역 의용소방대원 2개 반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화재 예방을 위해 토요시장 내 순찰과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시장 내 화재 발생 사이에는 초기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목포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화물차에 대해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이상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은 목포시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넘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목포 트윈스타에 있는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흥군은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의 통로를 넓히기 위해 청년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발전위원회에는 총 12명의 위원이 위촉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장흥군 인구는 4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청년 인구도 29%에 불과합니다. 최근에는 취업과 진학 등을 위해 지역을 빠져나가는 청년이 많아 인구 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은 현재 인구 늘리기를 군정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지역 현안을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해남군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중소기업 근로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합니다. 신청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나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에서 39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구비 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3월에 최종 15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청년에게는 임대료 등 납부 사항을 확인한 뒤 월 10만 원씩 최대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완도군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최저 주거기준 충족 여부와 주택 노후도 등을 평가해 모두 214세대의 지붕과 도배, 장판 등 모두 12억 3천여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완도군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보수 범위를 3단계로 나눠 경보수는 보수 주기 2년에 사업비 378만 원, 중보수는 5년에 702만 원, 대보수는 7년에 1,026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수 범위 내 1회 수선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 수선이 필요할 경우 최대 수선 유지급여 보장 범위 내에서 보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화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기존 지역 화폐와 겹치지 않을지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지역 화폐 유통과 지역 화폐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전국적으로 지금 뭐 지역 화폐가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지역 화폐가 어떤 거죠? 예,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것은 지역 내 자본에 대한 역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결국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지역 화폐의 주요 사용처는 우리 소위 골목 상권이라는 표현을 하죠. 동네의 소규모의 마트라든지 또 뭐 미용실이라든지 뭐 세탁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에 그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지방 정부가 이처럼 지역 화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이유는 지방 자본의 그 역외 유출, 특히 그 서울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그 전남회 같은 경우도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자체 가운데서 4번째로 그 자본 유출이 심각한데 한 11조 5,236억 정도, 2016년 기준입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4번째로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사실 그 지역화폐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은 현재 그 경기도지사님이신 이재명 지사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그러니까 2012년이죠. 성남사랑 그 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냈었는데, 그 발표에 의하면 2012년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한 4년 동안 그 지역 상공인들의 매출 증가율이 한 22.3%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로 인해서 전국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금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법정 통화는 아닙니다. 그냥 공식 명칭은 지역사랑 상품권이죠. 그래서 액면가 대비 할인율이 한 5%에서 10% 정도 적용이 되고요. 이와 같은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가 사실은 또 반대쪽에서는 예산의 낭비다. 무분별한 발행과 유통은 예산의 낭비라는 이러한 지적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원님 좀 더 추가적으로 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이 이제 유통이 돼야 될 텐데 사실은 이제 다 중앙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역의 경제를 좀 살려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이 소규모 자영업자들, 영세 상인들이 이제 경영이 안정화되면은 그만큼 이제 일자리 창출도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여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한 10% 정도가 이제 여수시가 이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돼요. 이제 그 뭐 찍어내는 비용이라든지 홍보한다든지 뭐 가맹점들을 찾아가서 이제 또 그 알려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소모가 되는데 이제 정부가 사실은 이런 비용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지자체가 이제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을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 10% 정도 드는데 그 한 4%가량을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시에서 썼던 예산에서 이제 더 훨씬 그 지역 주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고 국비를 가져오는 효과가 되는 거죠. 뭐 좀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네. 지역 화폐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제로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네, 그 제로페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가서 물건을 살 때 카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카드를 쓰게 되면 가맹점들이 이제 수수료를 물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뭐 40% 정도 이제 그 소득세에다가 또 혜택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제로페이를 통해서 똑같은 거죠. 사실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도입되고 있는 거로 보고요. 전남도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범 거리를 조성을 해가지고 한 7곳 정도 하고 있는데 여수도 뭐 진남 상가라든지 서교동 같은 경우에 한 2곳 정도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좀 보충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동을 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사실 중요합니다.
제로페이 그리고 또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약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모두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뭐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분모입니다만은 먼저 제로페이는 정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는 뭐 0.8%에서 1.6%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공급자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해 인해 가지고 수수료가 거의 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 그 매출 8억 이상은 수수료가 제로고요. 그리고 8억에서 12억은 0.3% 수수율이 적용이 되고 12억 이상은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연 매출이 12억 이상 되는 경우는 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제로페이 그 장점이고요. 또 온누리 상품권과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하시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 온누리 상품권도 지금 통용이 되고 지금 성공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또 지역페이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지역화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그러한 서포팅입니다. 그래서 사용처도 전통시장에 한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분들이 많이 그걸 구입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역페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페이는 조례 제정에 의해서 뭐 사용의 범위라든지 또 사용액이라든지 발행액이라든지 이런 걸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유적으로 발행이라든지 사용의 범위라든지 이거를 우리가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이나 그리고 제로페이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전남 지역 곳곳에서도 이제 지역 화폐가 좀 생겨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성공한 곳들도 있겠지만 실패하는 곳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전국적으로 보면요. 행안부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한 50개, 전국의 50개 지자체에서 발행을 추진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66개 지자체가 이미 발행을 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7개 광역시도하고 기초단체가 226개인데 거의 과반수 이상의 지자체에서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 즉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그 발행액도 작년에는 3,714억 원인데 올해는 무려 2억 원, 2조 원 이상으로 해서 5배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뭐 인천도 마찬가지고, 뭐 강원도도 경기도는 약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또 광주시도 또 전라남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기존에 22개 지자체 가운데서 11군데 지자체에서 여수도 최초로 발행을 있었습니다만 11개 지자체에서 지금 기존에 발행돼서 유통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진도와 해남에서 지금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3개 지자체에서 지금 기존에 발행해서 유통되고 있거나 또 추진 중에 있는데 문제는 그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활성화시키느냐.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발행해서 유통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그 지역화폐에 성공했다, 활성화됐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지역은 사실 손을 꼽으라면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아주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의원님 뭐 또 다른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여수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전남도에서 여수 사랑 상품권을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목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산물의 어획량도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지역 자금을 여기로 유출하는 거를 막아보자 이런 취지로 우리가 이제 여수 상품권을 발행한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지금 여수 사랑 상품권도 발행하고 있고 여수 지역 그 전통 시장 상품권도 또 발행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실은 활성화된다라고 봐요. 이제 크게 그렇게 소비자한테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소비자가 내가 이걸 이용을 하면은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어떤 그런 공동체 회복에 관한 어떤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저는 좀 따뜻한 예로 든다면은 여수가 이제 한 17년도에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 불이 났을 때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퍼센트를 정해서 이제 일정 규모를 다 이제 구입을 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전남도도 점점 다른 지역처럼 관광이나 이런 데에 이 상품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관광을 오면은 그 이제 티켓을 끊게 되는데 그 표를 끊을 때 사실은 돈을 받고 그만큼 다시 관광 상품권으로 이제 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가서 그 이제 관광객들이 지역의 상품을 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차마을 곡성에서도 그 표 값을 올리면서 그거를 상품권으로 다시 그대로 줘서 활용하게 한다라든지 또 영암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지역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도모할 수 있는 거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우리 지역 경제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영세상인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그 가게가 안정될 거라고 또 경영이 안정될 거라고 보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고용이 확대되고 결국은 이제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쓰는 그 사용처를 보면은 각종 복지와 연관돼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수당 등을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윈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예산들을 어차피 써야 될 예산이라면은 이 상품권을 이용해서 또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좀 우려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그 사례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소상공인 1인당 소득이 한 2.13% 정도 상승했다. 그래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이런 발표도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있을까요? 예, 우리 저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세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소득이 창출되고 또 그에 따른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지역 내에서 돈이 거래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화폐 주요 사용처는 아까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골목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트라든지 소형 마트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용실, 뭐 세탁소 그리고 식당 상인들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그 지원적인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그 지역 화폐의 액면가 대비 할인율이 한 5%에서 10% 정도. 전남 같은 경우는 5%로 잠정적으로 책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뭐 정부의 지원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주위의 그 불우한 이웃, 뭐 소녀 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불우한 그런 이웃, 소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데
이런 지역화폐,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 적용이 되면 말 그대로 보편적 복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한 11조 5천억 이상이 지금 여기에 유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돈이 만약에 뭐 한 3분의 1 정도만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유통이 된다면 그 경제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경제학적인 용어로 에코노미 오브 스케일,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지역협회가 발행해서 유통되게 되면 이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조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크게 4가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뭐 예산의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지금은 시행이 되고 있는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점보다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 화폐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전남도도 또 화폐를 만들겠다 하고 말 그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화폐들이 좀 이렇게 겹치는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이로 인한 갈등도 좀 유발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지역화폐 발행에서 가장 핫 이슈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전남도가 사천년 상품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김영록 전남도 지사님께서 후보 시절에 연한 2,500억 정도의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유통시키겠다. 그래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전라남도가 새천년 상품권, 즉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을 때 단점과 장점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단점은 지역경제의 쏠림 현상입니다. 광역단체가 전라남도가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을 때는 지역경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안군 주민들이 전라남도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를 사용을 했을 때 어디에 사용하게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신안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용처는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목포시에서 그 상품권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신안군 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때 신안군에 미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전라남도에서 발행했을 때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앞서겠죠.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기초단체에서 좀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유통했으면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광역단체가 발행을 하게 된다면 사용처가 스프레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포 시민들이 전라남도 상품권을 가지고 여수에 사용할 수 있고 순천에 사용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상품권의 활성화율이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전라남도의 경우 지금 현재 영역을 진행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발행 규모 또 종이 상품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걸 지류라고 그럽니다. 또 모바일 어떤 게 또 그 사용하는데 편리하는지 또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또 시군 상품권과에 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갈등, 뭐 충돌 이런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영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 연말쯤에 지금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글쎄 그 결과는 영역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죠. 특히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만약에 전라남도가 발행을 그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게 된다면 특히 관광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렇게 한 블록별로 관광이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포시가 아니고 목포시의 해상 케이블카, 무슨 또 천사대교, 또 다도해, 흑산공원, 또 영암 해남의 솔라시도 레저 기업도시 이렇게 한 블록을 이루어서 그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니까 이런 지역화폐를 관광 산업 육성하는데 좀 이렇게 사용을 하면 매우 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의원님 뭐 실제 또 여수시에서도 직접 또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이와 관련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논란, 어떻게 보면 또 갈등 있을 텐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쓸 수 있는 곳들이 아주 많아야 돼요. 그 판매처를 확보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또 지금처럼 뭐 종이 상품권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뭐 카드라든지 또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품권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의원 활동하면서 그 저희가 이제 여수시에서 그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됐어요. 제가 그걸 만들 때 뭘 주장을 했냐면 생활임금을 이제 시에서 더 내게 되는 그 분량만큼을 우리 지역 사랑 이 상품권으로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진 않고 이제 그냥 이제 생활임금을 이제 현금으로 이제 그대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런 갈등들이 지자체마다 있더라고요. 뭐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다양한 논의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일단은 그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도요. 이제 크게 봐서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이제 그 재정의 자립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제 시민의 세금들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나가야 될 아까 복지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저는 지역 화폐로 그 돌려줘서 활성화하는 게 사실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런 전통 시장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사실은 그 자영업자들 그 국가 경제를 살리는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드린 대로 판매처가 많아야 돼서 어느 곳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판매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오히려 써놓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이 지역사랑 이 상품권을 쓸 수 있다면 사실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아직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막 카드를 쓴다든지 그랬을 때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을 어떻게 좀 늘려줄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고 또 지역민들에게 내가 쓰는 이 가치 소비라는 거를 좀 많이 홍보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지역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발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도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많은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자금의 역의 유출을 막고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중국발 스모그의 대기 정체까지 이어지면서 연일 공기가 탁합니다. 다행히 토요일 오후부터는 미세먼지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동쪽에서 청정한 바람이 불어오며 미세먼지를 몰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따스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는데요. 이번 주말 한낮 기온 무려 15도까지 오르면서 3월 하순에 봄 날씨를 보이겠고 이후에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아직도 공기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